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화쌤입니다. 이걸 찍는 이유가요. 그 지식인 답변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지식인 답변하는데 정말 완벽한 공부법이 없냐고. 근데 놀랐어요. 저는 완벽한 공부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답변을 하려다가 답변을 못하고 이 파일을 작성하기 시작을 해서 작성을 한 페이지를 했는데 완벽한 공부법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은 공부법 없다 그래요. 그럼 저기가 아무튼식으로 공부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공부법은 없다고요.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 성향이나 특징이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작성을 했냐면 공부법을 몰라서 얘가 공부법을 몰라요 선생님 하고 이제 어머니들이 데려오는데요. 그 맞는 말이에요. 진짜 애들이 공부법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부법을 다 설명해 주려면 지금도 오늘 딱 하나 내신 학습의 단계만 설명해 주거든요. 네. 이것만도 90분이 넘게 걸릴 텐데 공부법을 다 종류별로 설명하면 몇천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학생에 맞게 조절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는 실제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못하는 아이들은 어떨 때 못한다고 쓰는 거냐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를 하고 2년이나 3년을 공부했는데 난 서울대 못 갔어. 그럼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90점 넘게 공부를 했는데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안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아니 나는 독특하게 나는 뭔가 찾아낼 수 있어. 막 또 연구하는 애도 있어요. 시험을 대비 안 하고 실제적으로 공부에 폭 빠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 말로 치면 신림동 꼭대기에서 법은 막 그 판사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외우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형들, 이런 형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내가 해주냐? 본인이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개를 공부를 해야 그 점수가 나오는데 자기는 3개만 공부하고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쓰레기인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애인가? 아니 다 안 했는데 해도 안 되는 애인가? 이런 질문이 지식인 100개 질문에서 99개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이렇게요. 중학교 때 자기는 90점 맞았대요. 95점 맞고 95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자기 70점 50점 맞았대요. 그럼 이게 정상 점수거든요. 분량이 30배가 늘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 자기가 3배나 열심히 했대요. 3배나 열심히 했는데 70점 맞았다고 자기는 머리가 나쁜가? 막 그래요. 아니 분량은 30배 늘었는데 3배밖에 더 안 하고 당연히 점수 떨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좌절을 느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올백 맞은 애들을 10명을 모아놓고 캠프를 방학 동안 했어요. 아침에 8시부터 7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60일 동안. 그래서 중학교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평균이 65점부터 98점까지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올백인데 60점도 나오고 올백인데 90 몇 점 맞아요. 그 90점 넘어 있는 애를 고등학교 거를 봤더니 수능이 90 몇 점 나와요. 그러니까 걔는 1년만 공부하면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서울대 연구대를. 그러니까 차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공부는. 자 그런데 이걸 찍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안 해놓고 본인이 안 했을 뿐인데 이 분량을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이만큼 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본인이 이만큼 하고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시험 보는데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요 빨간색만큼만 공부하고 난 점수가 안 나와 난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쯤은 고등학교는
이만큼 공부해야 돼. 하는 거에 여기에 써 있는 게 3배에서 5배예요. 그 완벽한 공부법을 누군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죽을 먹는 방법은 한 숟갈을 떠서 아 따뜻해 하면서 먹고서 막 느끼면서 음미하고 먹어도 돼요. 그거는 뭐라고요?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나만의. 근데 죽 빨리 먹기 시합을 하면 뜨거운 거 입에 넣으면 따뜻하다 하면 못 먹어요. 제일 윗줄을 막 빨리 긁어서 제일 윗줄을 가늘게 긁어서 먹고 가늘게 긁어서 먹고 해서 빨리빨리 윗줄을 긁어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속도. 왜 속도를 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계가 몇 단계 되냐면 총 한번 보시면 이만큼이에요. 30단계. 근데 한 단계에 5개 정도씩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몇 단계로 잘라서 할 수 있어요. 죽을 150단계로 잘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단계씩 공부 단계를 했어요. 내신을. 그러면 저거 150일 걸려요. 근데 아이들은 시험을 4주를 해요. 그거 갖고 놀라는 거예요. 시험은 4주만 안 돼. 그거는 1등급만 4주 하는 거예요. 2등급은 5주 해야 되고 3등급은 6주 4등급은 7주. 그죠? 이렇게 등급이 떨어질수록 주수가 많아야 돼요. 그걸 그래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속도를 빨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녹화하는 거예요. 이게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과의 명언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수학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 왜 수학은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 시간의 반절 이상이 수학 공부를 해요. 분량이 많아요. 응용할 것도 많고 되게 종류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교 때 성적이 달라요. 입학이 달라요. 그래서 수학은 시간이 걸리고 영어는 돈이 든대요. 왜 그러냐면 외국 발음을 해야 돼서 외국 사람과 접촉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귀찮아서 혼자 안 하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려요. 근데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냐면 이 국어하고 영어의 단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어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읽을 때는 한 줄을 하루 종일 읽어도 돼요. 근데 시험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풀어야 되니까 내가 사고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한에 최대한의 속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집을 푸는데 20문제인데 어떤 애는 5분 만에 다 풀고 어떤 애는 3일 걸려요. 그러면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속도 차이가 나요. 속도 차이가 왜 나냐면 독서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쭉쭉쭉쭉 이해하고 하면서 이건 됐고 하면서 팍팍팍 나가줘야 되는데 공부 못할수록 천천히 읽어요. 상세? 아, 자세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자세지? 하면서 설명? 설명문 옛날에 재밌는 거 봤었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한참 머물다가 딴 생각 좀 하다가 학습, 공부하기 싫은데 하다가 과정 이렇게 막 천천히 읽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메커니즘으로 머릿속이 안 돌아가고 자기가 천천히 잡념이 많이 들어오고 막 공부할 때 중단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라고요? 최대한 빨리 내가 뇌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 속도의 기준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읽는 속도보다 빨리 읽어야 발전을 해요.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서 읽는 속도보다 빨리 뭐를 읽어야 돼요? 소설책도 있고 잡지도 읽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읽어서 독서를 통해서 이거를 개념이나 내용을 개념과 개념을 뭉쳐서 내가 이걸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이 속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점점 빨라져요. 이게 얼마나 빨라지냐고 옛날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정말 빠를 때 이제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5만 페이지를 읽어요. 5만 페이지를. 최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하루에 5,000 페이지 읽으면 한 3일 못 움직여요. 근데 정말 많이 읽으면서 살릴 때는 하루에 5만 페이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읽으면 뇌가 어떻게 해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3일 동안 일어나면, 자고 나면 이틀 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10배 빨라지는 게 아니라 100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속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애한테 한 번 시험을 주고 시험지를 풀으라고 그래요. 100문제를. 그러면 책 주고 혼자 풀어서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3시간. 그런데 또 100시간을 주면 2시간이 걸려요. 또 100문제를 또 주면 아이들이 이게 30분 만에 풀어요. 또 100문제를 봤더니 10분 만에 다 풀고 종이 아깝다고 다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럼 몇 문제를 풀었어요? 400문제를 풀었더니 아이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답 이렇게 찍어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를 법쳐서 가속도의 법칙으로 한계를 한 번쯤은 경험하면 상위권에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가속도 한계치를 넘어간 걸 경험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가 올백 맞으려고 중2 시험 본 아이가 파일을 200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8번 와서 한 번 올 때마다 10개, 20개씩 풀고 가요. 그래서 집에서도 풀어오고. 그러면 1시간 지나면 걔가 푸른 게 200문제나 300문제예요. 20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몇 년 동안 단련을 하면 나중에는 문제집 350문제를 아침에 사서 다 풀고 틀린 거 다 정리하고 저녁에 책을 친구한테 선물하든지 버려요. 맞아요. 그게 뭐 때문에요? 가속도의 법칙으로 충분히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되려면 이 독서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등 때 부모의 그 의무가 딱 하나 있는데 책을 빌려다 주는 거예요. 애들이 읽던 안 읽던. 사주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에 갔더니 책이 2억 원어치 있는데 아직도 전세 사실고 그래가지고 저거 팔았으면 아파트 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책을 빌려주든 사주든 책 사주면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권하면 앉아서 같이 책 읽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매일. 우리 집에 책 읽는 시간은 9시부터 11시야.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독서도 속도도 가속도도 뭐를 위한 것이냐면 습관이요. 자, 그래서 학습은 배울 학에다 이클습 복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쓰면 돼요. 학습관 쓰면 돼요. 학습관. 딱 하나의 학습관은 뭐예요? 습관 만들면 돼요. 학습에 대한 관점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를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안 해요. 처음에 가벼운 거를 반복해서 10개씩 세트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근육도 만들어지고 힘도 더 길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 가줘야 돼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을 만들려 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단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다.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이 되면 그러면 빨라져요. 익숙하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붙는 지점까지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2번 한번 써놓으세요. 거기다. 공부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습관 만드는 거. 공부의 최종 목표는 습관 만드는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생활의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학원에. 그런데 이 습관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가 그걸 느끼면서 힘들게 안 하면 더 불편해요. 몸이 찌뿌둥하고. 공부도 그래요. 근데 자율적으로 안 하면 누군가 제재를 안 하는 순간 바로 중지하죠. 자, 그렇게 보면 공부를 해나가면서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어떨 만큼 안 했나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교과서 읽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요. 예. 그런 다음에 족보 기본 풀고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최다 출제 가서 이렇게 하고 중학생은 여기까지 해요. 네. 이게 날짜예요. 5일, 3일, 2일 그러면 8 이렇게 하면 10 17, 18 그러니까 4, 7에 4, 4, 16 4주잖아요. 네. 요게 중학생 공부법이에요. 요걸로 딱 끝내요, 아들이. 4주. 중학생들은 이렇게 4주 정도만 딱 해도 어떤 학교는 뭐 보통 90점대에 도달을 해요. 이것만 다 해도. 근데 고등학교로 치면 6등급이에요. 고등학교 거면 6등급. 근데 이만큼 다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해져요. 그럼 이만큼 했으면 올백 맞죠, 아이들이. 그쵸. 이만큼 안 하고 교과서 읽기. 진짜 아이들이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학교를 다니던 인강을 하던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이게 공부법의 4단계라고 그래요. 공부법의 4단계는 입력하고 학습하고 출력하고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실력이 늘고 여기서는 시험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실력은 키우고 기본 실력은 키우고 공부는 했는데 이렇게 실전 테스트 연습을 안 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고 여기는 시험 공부라고 그래요. 실전 테스트를.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학습 잘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도 보고, 인강도 듣고, 요건 다 잘해요, 보통 아이들이. 근데 뭘 못하냐면, 이 입력과 출력도 어느 정도 하는데, 출력이 부족하고, 제일 부족한 건 1번 입력. 그 다음에 2번 실전 테스트가 부족하고, 3번 출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부족해요. 입력이 왜 필요하냐? 책을 안 읽었으니까, 예전에.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이걸 공부로 치면 안 돼요. 입력은. 공부 준비라고 해요. 공부 준비. 실제로 시험 점수를 오르는 데는 이 실전 테스트인 복습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는 더 중요해요. 그건 인정하는데 애들이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맨날 들으니까 하위권 애들이 예습의 중요성, 공부의 중요성, 공부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를 해서 읽지를 않아요, 책을. 교과서를.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교과서를 10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면 문제 풀 때 5배 이상 빨리 풀 수 있고 왜? 교과서 내용을 다 아니까. 추가로 심화할 때도 몇 배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덜 읽어요. 교과서를 읽기를 안 해요. 그냥 인강을 냅다 들어요. 수업 듣고. 이 자습서 읽기도 안 하고 평가 문제집도 그냥 풀기는 푸는데 본인이 읽어가면서 풀지 않고 그냥 문제 풀고 하나의 시험지처럼 처리해버리죠. 다 반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읽기가 반복돼야 요 기본 문제 됐을 때부터 가속도가 붙은데 가속도 붙을 준비 자체가 의존돼서 영상을 보든지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가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일 부족한 게 이 입력이에요. 즉 입력은 상위권 학생은
교과서 한번 쭉 읽고 안 봐도 될 필요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읽었더니 다 아는 내용만 써 있는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선행도 하고 책도 하도 많이 읽어서. 책만 읽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일 시험 보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야? 그랬더니 시험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올백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책을 많이 읽는 기준은 1년에 700권 정도예요. 제가 전국에 있는 독서지도사 모임 가서 굉장히 여러 번 물어보고 10년 동안 물어본 기준으로는 하루에 2권 이상 책을 읽었을 때 많이 읽는 축에 들어가요. 초등학생들. 자, 어떤 아이는 1500권을 1년에 읽는데 그걸 독후감을 다 써요. 1500개를.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어서 더 이상 읽을 게 없다고 그래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학원 대신에 도서관 열면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고 밥 먹으러 집에 왔다가 다시 도서관 가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읽게 하면 그러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700권을 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책 많이 읽는다고. 한 달에 10권이나 읽는다고. 많이가 아니라고요. 많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국 경쟁으로 쳤을 때 적게 읽는 게 아니라 인정해요. 한 달에 5권이면 많이 읽는 거예요. 전 국민 평균보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라고요? 완벽한 공부법. 서울대 가는 애들도 요거 30%밖에 안 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법 모른다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단계 교과서 읽기에서 처음에는 샤프로 읽어요. 가볍게 치고. 두 번째는 자습서 참고서니까 검은 볼펜으로 중요한 거 치고, 파란색은 파고들 거, 질문할 거 치고, 빨간색은 시뻘건색이니까 시험 관련된 것만 치고, 자, 마지막으로 형광펜은 다음에 옮겨 쓸 것만 치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볼 거라. 그럼 이것만 쳐도 읽기만 쳐도 1, 2, 3, 4, 5단계예요. 5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검은 볼펜은 한 2번 쳐야 돼. 한 번에 안 돼. 나 샤프로 3번 읽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치면 교과서 읽기만 10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은 문제 풀고 있는데 저는 왜 이걸 해요? 이게 돼야 가속도가 붙어요. 교과서를 통째로 기억하고 있다고 치면 문제 푸는 속도가 10배로 빨라요. 그러면 이 교과서가 출발인데 이 가운데 수많은 공부의 방법이 몇백 가지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수능 만점 맞는 애들이 교과서를 읽어요. 교과서 요 한 문장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교과서가? 요 문장이 요거구나 하고 외운 다음에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는 교과서 문장과 최대한 가까운 걸 써야 만점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분명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 거예요. 여기에서 과외를 했던, 수업을 들었던, 뭐를 했던.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요 하는 게 이 말이에요.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완성한 거. 자, 이 교과서를 학교 출판사로 설명한 게 자습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교과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됐으니까 자습서를 읽으면 이걸 열을 붙였으면 이거는 이틀이면 읽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추가로 써 있어요. 이 요점이. 그런데 요것도 요점 정리부터 보고 시험은 보통은 2단계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시험은 거꾸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요점부터. 요점 정리 보고 커다란 설명 보고 멀리서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글씨 보고 더 작은 글씨 보고. 자, 자습서를 보면 글씨 크기가 달라요. 중요할수록 글씨가 커요. 그러니까 큰 글씨하고 점점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학습 목표로 정리하는 요게 빠지면 서술형을 에러가네요. 서술형이 틀리기 쉬워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다음에 쓸 거 형광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습서도 요점 정리 보고 큰 설명 보고 작은 설명 보고 글자에 있는 더 작은 설명 보고 문제도 풀고 학습 목표 하면 이것도 5단계, 10단계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 자습서만 했는데도 20번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자,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저렇게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는 100번, 200번을 오는데 안 외워지지 않아요. 사람이면. IQ가 50만 넘으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암기 고민하지 말고 엄청난 속도로 읽어대면 돼요.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되면 연결이 돼요. 지식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해력이 나중에 좋아져요. 근데 천천히 이해하는 것보다 속도 있게 빠르빨리 이해하는 이 뇌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냅스가 그렇게 뇌가 연결돼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만 하면 시험장에서 그 회로가 안 돌아가요. 자, 또 보시면 평가 문제집도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이 있으면 책을 볼 때는 홀수번만 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짝수번을 풀고 이렇게 보면 두 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공식 한 번 보고 홀수번 풀고 짝수번 풀고 이 홀수의 짝수에서 틀린 거 한 번 풀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볼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이렇게 사회전하는 것이 한 번 가는 것보다 훨씬 연결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돼요. 그러니까 책을 잘라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과를 한 입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짜게 사 먹으라. 그래서 짜게고 짜게서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오답 정리 리스트를 형광펜으로 치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자습서 살까요? 평가 문제집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식인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하위권은 자습서 사라 그래요. 왜? 책을 안 읽었으니까. 중상위권은 평가 문제집 사라 그래요. 책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문제 보고 풀어도 공부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자습서 평가 문제집까지는 문제풀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샘플을 아는 것이지 문제풀이를 해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 경험을 한 것이지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형광펜을 5번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25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 들어가면 유로 사이트로 이게 이제 그 메가스터디 인수됐다 그러는데 듣기만 그렇게 들어서 확인은 안 해보고 모르겠지만 리뉴얼 돼가지고 공부법 단계가 옛날보다 훨씬 상세하게 나눠졌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에서 개념이 있어요. 개념. 이 개념 단계도 개념이 있고 내용 그 개념을 빈칸이나 어떤 연결로 풀어볼 수 있는 게 있고 기본 문제도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습서를 하나도 안 해도 평가 문제집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개념 요점 정리해서 빈칸 채우고 기본 문제 풀면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교과서를 안 읽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늦어져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업 시간이 제일 길어요. 고등학생 아침에 7시 8시부터 시작하면 저녁에 7시까지 거의 12시간이에요. 중간에 밥 먹지만 보강까지 치면 그럼 밥 먹고 치더라도 10시간 수업을 받아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막 멀은 데서 오고 막 그러면 야자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를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 5배에서 10배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뭐 하냐고. 이때 책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수업 시간에 뭐 해라? 교과서를 읽어라. 몇 번 읽어라. 몇백 번 읽어라. 선생님 딴 얘기하면 교과서 또 읽고 교과서 또 읽고 교과서 또 읽고 이렇게 읽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다 암기하면 그러면 공부 시간 몇백 시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과서 내용 아니면 선생님 설명을 통째로 외우면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죽여서 이건 다른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족보도 3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 이게 나중에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갈라요.
아이들이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갖고 본인 맘대로 판단하다가 틀려요. 그래서 틀려보고 나중에 몇 번 틀려보다가 왜 나는 똑같은 거 틀리지? 그러다가 나중에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보면 다 이 단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책 읽기 문제예요. 왜 틀리냐? 그러면 책 읽기 문제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저장되면 오해를 덜 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를 딱 외워가지고 이걸 풀어버리니까 그걸 다른 상황에서 쓰이면 틀려버려요. 자, 이렇게 족보 개념을 끝나면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최상위 문제, 그 다음에 더 최상위 문제 해서 한 5단계, 4개에서 5단계로 문제가 있어요. 기초 문제도. 기본 문제의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이걸 틀린 걸 오답 정리해야 되고 오답 정리를 한 거를 나중에 한두 줄로 리스트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 중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걸 또 형광펜으로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또 문제풀이만 해도 한 15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닷컴에 대한 기본 문제 구조 기본 단계만 풀어도 20단계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빼고 저 개념부터 중급까지 한 달 내내 매일 문제만 푸니까 빠듯이 하더라고요. 중학생들이. 95점 맞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걸 다 뽑아주고 다 써보라고 하니까 다 풀고 다 쓰는데 한 달이 꼬박 들어요. 뭐라고요? 교과서 읽기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하나도 안 하고 요거만 해도 한 달이 꼬박 들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뭔가는 생략하고 가야 돼요. 이걸 다 못해요. 이거는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통은 공부법 한 대여섯 단계로 하는데 이거 한 100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다 출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1차, 2차, 왜요? 여러 회가 있어요. 1회 문제, 2회 문제, 3회 문제, 4회 문제. 그럼 풀어봐야 돼요. 최고 한 3번 이상은. 1차, 2차, 3차. 그럼 오답 정리하고, 핵심 리스트 정리하고, 형광펜하고, 그럼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자습서 여기 있는 거랑 평가 문제집하고 요점 2개를 정리를 하면 대개 요점 정리가 나와요. 이걸 합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틀렸던 거 특징 합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 했던 빨간색들 모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총 정리하는 거를 단권화 시킨다고 그래요. 단권으로.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6등급 단권화예요. 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한 단계만 있는데 고등은 이렇게 초급 문제지, 개념 초급 문제지, 중급 단계 문제지, 최고급 문제지, 극상위 문제지 이렇게 나눠 있어요. 단계가 문제집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급, 개념, 중급, 고급, 최상위, 극상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졌어요. 수학도. 그래서 여기 문제집이 한 5건 정도가 돼요. 5종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념하는 애들은 요 문제를 보면 하나도 한두 개 손대고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레벨이 달라요. 이렇게. 마치 사는 지역이 다른 것처럼 아파트 가격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를 뭐라고요? 전부 다 중학교 때 끝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상. 그러니까 어떤 천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그걸 보고 계산을 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암산으로만 딱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안 드는데 계산하려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못해요. 자, 그러니까 중학교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중학교 상황은 이렇게 걸리는데 몇 주 걸려요? 보통 25하고 20 하니까 단계만 45니까 60일 잡고는 해야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방학 동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단계별로. 한 번은 해봐야지, 그치? 어디 몇 단계까지 가나? 그쵸. 그치? 그래서 한 번은 해볼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쉬워. 죽을 한 번에 한 입에 다 먹으려면 힘들지. 근데 싹 긁어갖고 이 스푼만큼 떠갖고 딱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지. 입맛 다시지. 그러니까 빨리 긁어야지. 그렇게 시킬 거야. 조금씩. 동안에. 근데 이거만 시켜서 아이들이 90점에서 95점을 맞으니까 자기는 공부법 뛴 줄 알고 이제 충분하지 않냐고 98점도 맞는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뭔 얘기냐고 해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걸 더 해야 되니까 왜 그걸 시키냐고 어련히 알아서 나중에 지나면 할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요점의 1차를 끝나면 모의고사를 봐요. 3월, 6월, 9월이 교육청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그래서 고1이 리드, 고1과 고2들이 3, 6, 9 이렇게 세 달을 봐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등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반등수가 아니라 전국 등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 등수가 전국 몇 등하고 딱 떠요. 숫자로. 그래서 무서워지는데 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이거는 시험 범위, 이 모의고사 볼 때 자체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없어. 근데 전범위야. 그냥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실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실력이 있으면 내신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기본 실력이 있어도 내신은 꼼꼼하게 암기하는 애를 못 이겨요. 독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암기하는 애는 다 맞는데 이 실력 있는 애는 아차 실수하면 10등 가요. 그러니까 달라요, 메커니즘이. 어쨌든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요거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설서를 만들어요. 이 해설서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거에 변형 문제가 또 출제돼요. 그래서 변형 문제도 한 번 풀어서는 또 안 되니까 변형 1, 변형 2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이 여기에 10개가 나오면 이 10개를 다 변형으로 공부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영어에 있는 지문들을 공부하게 되면 얼마큼 공부해야 될지 끝도 없어요. 어쨌든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하는데 요거만 되냐? 고등은 아까 말한 건 교과서고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를 따로 나가요. 예를 들어 수능 감잡기를 나가든지 어떤 책을 나가요. 그러니까 영어책이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가 따로 또 있어요. 시중에 판. 그러면 이것도 또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실질적으로 몇 권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3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고 노트 정리를 하는데 요게 뭐라고요? 선생님 프린트까지 치면 교과서가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했던 거에서 3배로 공부를 안 하면 그 범위 안을 다 하지도 못해요. 자, 지금 이게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나 초등학생들 위해서 찍는 건데 왜 이렇게 겁을 주냐? 내가 그랬죠. 이거 30%만 하면 서울대 간다고. 이거 30%만 시키고 서울대 보낸 애들도 있다고. 진짜. 근데 완벽하게 가르쳐달라고 해. 어떤 애들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을 가르쳐달래. 다 모든 단계로. 니네가 뭐 어느 부분을 빼먹고 어느 부분을 안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번 한다는 건 아니야. 부교재를 노트 정리하고 해설도 보고 이 부교재의 변형 문제도 풀고 요 변형 문제를 정리까지 하고 자 그래서 요 모의고사나 부교재 요것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가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왜? 이 부교재의 변형 문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원들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잡은 거예요. 자, 학교 거도 노트, 선생님 프린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시험의 최고의 첫 번째 출발은 선생님 프린트예요. 학교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기출. 요거는 선생님 바뀌는 학교는 문제 없는데 사립학교 같은 데 안 바뀌어. 그러면 학교 기출 계속 10년치 딱 보면 이런 비슷한 게 나오겠구나 하는 게 보이긴 하겠지.
없으면 유사학교 문제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걸 얼마큼 풀어야 될지도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야. 그래서 뭐 강남 3구에 있는 학교 기출 문제는 수준이 높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풀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써있지만 요 부분만 해도 앞에 있는 부분 있죠. 다 지우고 가야지.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교과서 이 부분을 똑같이 여기서도 모의고사하고 부교재를 이 교과서처럼 또 나가야 되면 또 읽고 뭐 하고 작은 거부터 보고 참고서 찾아서 보고 이 부교재에 대한 문제 찾아서 보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3배치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이 3배의 학습량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4등급이에요. 1차 요점, 부교재, 모고, 학교 수업 핵심을 해야 4등급이에요. 자, 6등급의 의미가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6등급.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한 애들이에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야 6등급 나와요. 안 하면 6등급 안 나오고 7, 8등급 나오죠. 공부 안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중학교 때 놀았던 애들도 공부 막 되게 치열하게 고등학교 가갖고 신경 쓰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너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90 나왔지. 그럼 씩 웃어요. 자기도 그럴 것 같아. 근데 6등급이에요. 자,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내가 그냥 얘기를 했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건 작정하고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건데 진실되게 니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난 중학교 때 90점 맞는다, 100점 맞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었고 얼마나 책을 읽어낼 수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에 뭔가를 정리할 수 있고 하는 자체 능력이 있냐는 게 문제지. 몇 점 나오고 뭐 몇 점 덜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니까 얘 열심히 하고 여기에 2등급 열심히 하고 이 학습 분량이 딱 10배더라고요. 10배. 얘하고는 10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3배죠. 그럼 3등급은 몇 배 열심히 해야 돼요? 5배. 5배. 여기는 뭐라고요? 10배. 자, 무슨 얘기냐면 6등급 아이들이 20문제짜리 한 회를 풀 동안 2등급 아이는 10회를 푼다고. 10회를. 왜? 뭐 차이 때문에? 속도 능력 차이 때문에. 그건 무슨 차이 때문에? 안 읽어서. 교과서도 안 읽고 뭐도 안 읽었어. 초등학교 때 책도 안 읽어서. 늦어. 생각하는 게, 판단하는 게 늦어. 정보가 없으니까 빨리 결합을 못 시켜. 낯설어.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막 해갖고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안 해봤어.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책에 있는 단어를 1시간 동안 300페이지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충돌시키면서 이미지를 막 만들 수 있는 애랑 1시간에 5페이지, 10페이지 읽는 애랑 시험 문제 푸는 것도 10배 차이 난다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은 딱 중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큰애는 2년 남았고 너는 3년 남았어. 그 책을 읽어서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 학습상에서. 아니고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 책 많이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은 결정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일정 시간 읽으셔야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뭐라고요? 책 읽기라는 거예요. 책 읽기. 어떻게 읽기?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그랬더니 쌤 너무 빨리 읽었더니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읽은 거지. 이해되고 최대한 빨리. 이해되고 최대한 빨리인데 뇌가 막 터질 듯이 딱 집중하고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막 그 동영상이 돌아간 다음에 뭔가 답답해. 봤더니 넘길 책종이가 없는 거야. 그게 나 평생 한 번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답답해. 왜 그렇지? 그랬더니 내가 지금 책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동영상이 막 돌아갔는데 책 읽은지 몰랐던 거야. 글자를 봤는데 그게 이미지화돼서 머릿속에서 영화가 막 돌아간 거야.
그걸 독서 산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책을 최대한 빨리 읽고 빨리 결정을 해요. 속도가 빨라지면 잡념이 없어요. 집중 끝내주게 돼요. 빠를수록 집중력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중되고 빨리 했는데 이해까지 돼야 된다고. 이해 안 되는 속도는 자기 속도가 아니야. 그리고 이걸 빨리 하다 보면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몇 개만 스킵해서 읽어도 이 줄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져. 아이들이 이걸 빨리 읽으니까 어떤 애는 자기가 이게 읽었더니 소리 내는 게 자꾸 머릿속에 떨어져요. 잘못 읽는 거야. 그럴 때는 띄엄띄엄 단어를 읽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자, 그러면 그런 거 어디서 늘어요? 교과서를 10번 읽다 보면 읽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터득하게 돼. 훑어보고 독서 방법 50가지 해갖고 내가 녹화해 놓은 거 있는데 왜 책 읽는 방법만 50가지인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만 50가지인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그러면 이거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6등급이라고 했어요. 6등급. 근데 여기는 3배, 5배, 10배 열심히 하면 그러면 2등급하고 1등급 차이는 몇 배예요? 몇 배일 것 같아요? 몇 배일 것 같아요? 15배? 예, 맞아요. 그냥 10배요. 그냥 10배 잡아요. 그러니까 6등급과 1등급은 몇 배 차이 나요? 100배 차이네. 그쵸. 그러니까 6등급 애들이 수특을 사고 쫙 하면서 2달 동안 풀을 동안 1등급 애가 오늘 아침에 수특 사서 다 풀고 더 버려요. 진짜 그래. 볼 게 없대요. 그러니까 100배 차이 나죠. 60일, 90일 차이니까 일수로 100일이 차이 나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그거를 미리 걔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가 보니까 언젠가 어디서 본 거예요. 그게 누적돼서 쌓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스 대회 나가는 선수가 아주 가벼운 거 갖고 이렇게 안 놀죠. 완전히 이 단계를 떨어지면 위에 단계부터 해도 되죠. 그 사람은 익숙하니까 이 앞에 단계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최고 중급 단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인강책 이거 봐요. 3등급 4등급 애들이 인강책 필요한 인강, 과외, 서술형 해서 3차 요점 할 때까지 이 2등급 갈 때까지 3차 요점이에요. 여기 2차 요점인데 여기에서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죠. 이게 점수가 60점대부터 80점 사이에요. 여기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제일 많이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연계도 풀고 중급도 풀고 막 갖가지 방법으로 다 시도해요. 그래서 책도 중급도 보세요. 짝수번 풀고 홀수번 풀고 틀린 문제 풀고 이런 단계로 정상적으로 하면 5번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풀고 버려버리고 인강책도 인강 안 봐요. 책으로 그냥 나가요. 한 번, 2번 보고 부분적으로 요즘 애들은 인강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스크롤을 딱 잡아요. 쭉 보다가 쭉 풀어서 이거 좀 보고 쭉 풀어서 딱 보고 이렇게 봐요. 저도 놀랐어. 우리 때처럼 순진하게 이렇게 앉아가고 강사가 이렇게 나가는 대로 테이프대로 보고 강사가 웃긴 얘기하면 같이 웃어주고 이런 거 없어졌어요. 찍찍찍 이렇게 스크롤만 끌고 하면 끝나요. 요즘 애들은. 그런 다음에 이 심화 정리하는 인강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뭐 질문하거나 과외하거나 여기 이때부터 시작해요. 밑에는 안 하죠. 돈 아깝다고. 그래서 6등급 이하는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6등급에서 다시 7, 8등급 떨어졌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 이렇게 멈드니까 저는 공부와 인연이 없나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좀 따라갈만 하면 학년이 지나가가지고 새로운 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해 새로운 책.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서 포기해버려. 숨차죠. 자, 이게 중급 단계예요. 아직도. 4, 3, 2 중급 단계. 몇 배를 해야 되는데? 5배를. 그런데 중학교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거 10배를 능력이 생겨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때 도서관에 가서
어떤 학생하고 똑같이 책을 딱 나눠주고 똑같은 책을 이렇게 해서 읽어 시작했을 때 넘기라고 그랬을 때 어떤 애는 1시간 끝났을 때 200페이지를 넘겼는데 어떤 애는 5페이지 나가는 애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독서도 차이 나고 공부도 나중에 그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책을 읽어서 속도가 가능해야 이 중급 단계를 돌파하고 이 최상위 고급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최상위권과 상위권 문제집 자체를 사줘도 소용없는 애들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30문제, 25문제 중에 요 끝에 나오는 요 3문제, 제일 어려운 3문제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 6등급한테 요 한 문제를 설명하면 90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를 했지? 그랬더니 이해했대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거 풀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못 푼대요. 조금만 바꿔놔도. 그 한 문제만 이해했대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접근해서 이 초보 단계에서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에서 이 최상위까지 이렇게 접근해서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면 공부가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이렇게 돼. 이게 등산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점수 올라요. 기분 좋아요. 그럼 살짝 떨어져요. 그럼 나 안 되나? 근데 독하게 하면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를 미리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과외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 여기 안 빠지라고. 그래서 여기서 굴러서 이렇게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파였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굴려주니까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가파르잖아요. 그 뒤에서 막 엄마가 밀고 학원 선생이 밀고 근데 애가 안 올라간대요.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면 에잉 하고 다시 굴러가고 다시 굴려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리 능력이 성장해도 이 정도밖에 못해요.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상.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을 선행해 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행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안 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같은 한 학기 끝났대요. 얘보다 내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윙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나는 3등급이고 얘는 요만큼 반복해서 여러 번 해가지고 2등급, 1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3등급, 4등급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안 했던 거예요. 미리 이걸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이 쌓아놓는 거 제일 두 가지가 영어 단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무조건 시키라는 거 한자 급수예요. 한자 급수를 3급까지 시키면 고등학습의 30%, 40%를 선행한 거예요. 그렇죠. 한자 급수.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이 한자 급수랑 이 사이에 합쳐서 독서.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선행이 잘 안 돼요. 해도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고, 나중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근데 뭐라고요? 수학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요 끝에서 점수가 딱 뜨는데요. 요게 한 고리가 딱 끊어지면 이게 툭 떨어져서 이 점수가 턱 떨어져요. 이게 고리가 완벽하게 연결해야 이게 점수가 나와요. 고리가 끊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한 걸 요구해요, 수학이. 그래서 다 이해하고 다 알거든요. 근데 살짝 계산 실수하면 그냥 틀려요. 착각하면 틀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국어는 51%만 앉아도 이거 같아 답하고 찍으면 맞거든요. 수학은 99% 맞았는데 하나를 모르면 그냥 틀려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수학을. 그래서 이 수학을 그냥 기초만 하면 별 상관이 없겠는데 중급과 고급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땡겨서 안 하면 불가능해진다, 경쟁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중학교 1학년 공식하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이해한 다음에 자 이제 이 개념은 쉽지 그럼 쭈루룩 빨리빨리 풀어보자 개념부터 쭈루룩 속도 있게 한번 가보자 한 이유가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자 급수 영어 수학을 해요.
그랬더니 선행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요 100점까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걸 남들보다 10배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이 점수를 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행을 해서 요걸 다시 공부했을 때 이걸 빠른 시간에 팍팍팍 스킵해도 빨리 갈 수 있다는 의미지 네? 그 점수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를 확정하려면 이걸 심화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나는 100시간 중에서 아이들이 입시에 수학을 60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들을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한 40시간 할 거라고. 100시간 중에 40%. 근데 나는 60% 이상 수학이 시간이 걸린다고. 만점 가까이 맞을수록 수학을 100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학할 확률이 제 생각에는 한 70% 8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날렸어요. 수학.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상위까지 가면 이제 4차로 저희가 재구성해서 만드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던 어쨌든 시험 기간이 되면 실전 대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공부도 안 됐는데 무슨 모의고사를 보냐고. 매번 봐야 돼. 현재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 거의 주 1회 정도는 봐야 돼 시험을. 그래서 자기가 이런 문제를 틀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보기 싫어해. 왜? 시험 보면 점수가 나쁘니까. 근데 항상 봐야 돼요 시험을. 특히 중학교 첫 시험 보거나 고등학교 첫 시험 볼 때는 미리 시험을 5번 이상 봐서 저 5번 시험의 평균 점수를 자기 성적표로 만들어서 봐야 돼. 나는 이 점수다. 그래 안 놀래. 미리 만들어서 봐야 돼. 고1 애들이 공부를 쭉 하고 시험 끝나고 전 망했어요. 몰래 60점 자기가 이거 5번 봤으면 평균 내면 60점 나올 거 뻔한데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험을 망했대 자기. 자기 중학교 때 80점 맞았을 때 왜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고등학생인데. 자 초등학교 때 저 100점 맞았는데요. 시험이 달라. 초등학교는 이거 써있는 내용 알아 이거고 중학생은 요 내용 아는데 요거 살짝 비틀어 놨는데 풀 수 있어 이거고 고등학교는 요 내용 살짝 비틀어 놓은 거를 결합시켜 놓는데 찾아낼 수 있어 이거거든. 이해됐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시험을 봐서 자기 주 1회를 보든 어떻든 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이 점수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확인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실전을 해서 자기가 점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점수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 오르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왔는데 한 달 동안 몇 문제 6,000문제 정도 풀었어 그 학생이. 근데 수학만 3, 4천 문제를 풀려요 시험 기간에. 수학 전문 학원에서 강제로. 요즘은 다시 공부하라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면 부모님 직접 다시 해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했냐고. 나 옛날에 많이 했다고. 옛날보다 지금이 10배에서 20배 힘들어요. 고통지수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애들 인터넷에 많이 뜨는 이유가 고통지수가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 때는 독하게 마음먹고 자습서 딸딸딸딸 외우면 100점 나왔거든요. 안 되면 정성 있는 거 그냥 계속 똑같은 거 풀고 다 외워버리면 숫자만 조금만 바꿔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그냥 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은 맞춰갖고 성적 나오고 칭찬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불가능한 세상이라. 문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실수를 통계를 내줘야 되는데 6,000문제 풀었는데 97개 정도 틀렸어요. 6,000문제 풀었는데
실수 루틴이 있어요. 이 실수를 다 없애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접어들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 1등급 단계 안에서 이거 0.8, 0.6, 0.4등급, 0.2등급 수능 만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여기 사이가 스카이예요. 여기가 중경예지, 서성한. 여기가 중경예지. 여기가 건동홍. 여기가 인서울 이렇게 돼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1등급 들어가서 좋은 대학 갈 것이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나 진짜 공부 나 할게. 다른 것 때문에 노트래도 나 공부하는 게 차라리 편해. 근데 가성비 봐봐. 가성비 투자 대비 효율성 가장 좋은 건 공부야. 왜 그러면 공부는 정직해. 왜 그러면 글자로 돼 있어서 싸우면 네가 이겨. 근데 세상은 현실은 싸우면 네가 이기는데 이긴 게 아닌 게 돼. 막 저 사람이 막 비겁하게 문서 쓰고 막 빈정거리고 뭐 하고 현실은 더 힘들어.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와. 이해됐어 얘들아? 어?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솔직해. 글자가 3 더하기 5는 8이에요. 이게 널 해치진 않는데 현실은 내가 3 더하기 5를 해서 8이라고 얘기했더니 저기서 모함을 해. 어? 맛있는 건 내 음식이 더 맛있는데 저쪽에 손님이 더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저기 아줌마가 싸바싸바를 더 잘해. 이해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모들이 왜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제일 좋아서. 근데 그 투자도 본인이 하고 싶었을 때 효율성이 나지. 안 그러면 싸움만 나요. 싸움만. 그쵸.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되고 이렇게 양극화됐어요. 상위권은 늘었고요. 중위권 쑥 줄었고요. 하위권 엄청 늘고요. 코로나 되고. 왜 그러면 학교를 안 가니까 펑펑 놀아서 이 중간대가 다 이렇게 붕괴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거나 똑같죠. 부자들 소수 있고 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더라. 이렇게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되고. 그 비슷해졌어요. 세상이 비슷한가 봐요. 자, 어쨌든 실수를 내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점수를 잘 맞고 싶으면 자기가 문제 풀고 내가 왜 이거 골랐는지 꼭 써놔야 되는. 왜 이걸 틀린 걸 골랐는지. 그래 이걸 고치지. 이건 정답의 이유야. 그러면 이건 내가 고른 거야. 이 두 개가 딱 둘 다 기억나. 이걸 안 고치면. 그럼 결국은 또 이거 찍어. 자기 루틴이라. 이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골라놓으면 이거를 다 없애줘. 이걸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줘. 그러니까 왜 틀린 걸 생각했는지를 써놓으면 그걸 고쳐줘야 돼. 요 별표의 해석은 해설지에 다 써있어. 이거 수업 안 들어도 돼. 똑똑한 애들은. 그냥 읽어. 제가 왜 이걸 썼을까요? 이렇게. 이 생각으로 했는데요. 그럼 네가 이거 읽을 때 이런 생각의 과정을 안에서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단계에서 이걸 돌려서 가야 돼. 이걸 거쳐서 가야 돼. 아니면 이걸 하지 말고 요렇게 확인해봐. 그러면 애들이 고치거든. 이거 고치는 것도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안 고쳐지는 애도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대. 2년 또.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 바꿔요.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맨날 70점 맞다가 바꾸면 90점 넘어. 계속 얘기해도 안 바꾸다가 시험 직전에 바꿔서 87점 맞아요. 제가 그래도 일찍 바꿔갖고 연습해보면 너 97점인데 안 바꿔요. 생각하는 방식이라. 무슨 심리죠? 네? 아니 다 근데 인간이니까 이해해요. 다. 인간이라 다 이해해요. 자, 내가 말한 건 뭐냐면 그런 실수, 니네 공부를 시작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실수 고치는 게 실수가 습관화가 되면 그거 고치는데 1년 걸려. 그러니까 미리 틀리면 내가 왜 틀린 이걸 골랐는지를 써놓고 그거를 안 고를 방법들을 배워야 돼. 저런 거 아이디어 주잖아. 그러면 몇백 가지야. 그럼 주면 그렇군요. 그러면서 단순한 건데 내가 경험을 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돼.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학을 풀고
뭐 했어? 왜 그랬어? 그러면 실수했대. 그래서 무슨 실수? 그럼 계산 실수래. 그러면 계산인데 무슨 실수? 그러니까 분수 계산이래. 그러니까 분수에서 무슨 분수? 그랬더니 번분수래. 그래서 번분수를 왜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했대. 그러면 번분수는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해. 근데 다 계산 실수래. 그리고 어떤 애는 글쎄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막. 근데 실수는 해요. 3자를 이렇게 써놨더니 시험장에서 8자로 읽어가지고 제가 1년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자는 이렇게 쓰라고. 8자는 다르게. 그러니까 동그랗고 이렇잖아. 이것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항해야 돼. 막 세뇌돼 갖고 이걸 다시 플러스를 했어요. 그래서 또 1년 재수했어요. 이렇게 실수해요. 실수 한 번에 재수를 1년 해요. 그러면 요즘 비용으로 5천만 원 날라가는. 삶이 달라져요. 그때 합격했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게 달라져요. 실수. 그리고 1등급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있잖아요. 실수 차이예요. 실수 차이. 진짜로 실수 차이예요. 실수 2개씩만 더하면 여기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가 여기 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실수하면 일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 시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학생 수준이고, 요 이론 심화, 이 틀린 문제를 별도로 테마식 정리해가지고, 아 이거는 뭐에 대한 이론이고, 아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이걸 출제할 때는 이렇게 출제되고 변형을 이렇게 시키고 이걸 묻기한 거구나 하면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이거 뭐 거의 강사 수준의 이해가 이론 심화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풀이법도 객관식의 풀이법, 주관식의 풀이법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어 75점과 뭐 75점과 92점하고는 같은 점수예요. 풀이법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수업 듣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단어는 충분한데 책을 읽었는데 국어 푸는 시간이 항상 모자라가지고 서울 가서 4시간 딱 수업했는데 90개가 4점인가 6점 맞았어요. 70 몇 점 맞던 애가 4시간 수업했는데. 근데 다른 거는 떨어졌어요, 점수. 근데 국어가 많이 올라가지고 대학 갔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중에 보너스도 별도로 따로 받았죠. 그만큼 뭐라고요? 이 풀이의 방법, 풀이의 기술, 이게 많이 풀다 보면 느는데 이거 자체가 있어요. 이게 연구를 오래 하면. 왜요? 기형적으로 되세요. 수능이. 짧은 시간에 그걸 빠르게 풀어갖고 다다다닥 풀어야 되니까 요령을 안 피우면 다 못 풀 만큼. 그러니까 나도 교수인데 천천히 빠른 시간 재고 풀려면 애들한테 져요. 다다다다닥 푸는 애들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뭐 손사탐 이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도, 손주은 그 메가스트 사장도 이거 본인인 답은 알고 문제 원리도 알고 분석도 다 해주는데 그 속도로 틀리면 학생들한테 져요. 어떤 과목은.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요. 그 짧은 시간에 팍팍팍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날 서서 현역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겠죠. 훈련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속도가 늦어져요. 생각의 속도가. 애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출제 비법이 터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변형 문제, 이런 수특이나 수한을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 내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연구를 해요. 그래야 2등급, 1등급 사이에요. 만점 사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학습 과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보면 엄청 많죠. 보통 기본적으로 20단계인데 그걸 중급도 하고 고급도 해야 되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해요. 아이들이. 자기 성향에 맞게. 단, 지금 이렇게 많은데 단계가 많고 분명히 뻔하고 결과가 데이터를 20년 동안 공부법 연구하면서 데이터를 연구하니까 분량 차이, 속도 차이 다 인정하는데 아이들이 뭉뚱그려 생각하니까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머리가 나빴다고 생각하는.
충분히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이 3년이 아니라고. 뭐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3년이 3년이 아니고 중학교 때 한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영향이 온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해야 되는데 왜 니네들한테 숙제도 잘 안 내고 왜 그냥 뒀냐면 그거를 해야 될 단계가 방학 같은 데서 천천히 한 번씩 오늘은 이거 내일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쭈르륵 해보고 저 이렇게 당겨서 이거 합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속도로 이렇게 가고 그걸 내가 점점 빠르게 하고 이 전체 과정이 이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만큼 하려면 난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 저걸 갑자기 니네한테 막 줘갖고 막 해서 짧게 해봐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어디 가야 되죠? 제가 이걸 왜 풀어야 되죠? 얼마큼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면 몇 점 맞는데요? 이렇게 끝도 없잖아 질문이 그지?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천천히 출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어차피 빠른 건 아니거든 지금. 보통은 둔산동에서 4학년이나 5학년 때 시작하거든. 그래서 6학년 때까지 중학교 거를 끝내 보통 빠른 애들은. 그래서 중2 정도 가면 중학교 3학년, 중1 중간 정도 가면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고 여기서부터 뭐 중2부터 고등학교 거를 해 2년을. 그러니까 2 플러스 3년에서 얘네들 고등학교를 5년을 해.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자기 고1인데 저 6등급으로 망했는데요. 열심히 하면 인서울 할 수 있어요? 그럼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걔는 6등급인데 열심히 했어. 그래 오케이 인정해. 막 걔가 천재야. 시간도 막 잠도 거의 안 잤어. 그리고 막 열심히 했어. 근데 1등급에는 걔보다 분량을 10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애야. 걔가 일주일 동안 놀다 하루만 하면 그 6등급하고 분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왜 쟤는 맨날 잠만 자는데 왜 이렇게 등급이 높고 잘하냐고. 걔 중학교 때 했겠지. 그리고 집에서 숙제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숙제 해봐. 학교에서 안 졸리나.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맨날 자지. 악순 아니죠. 자 봐봐. 공부가 뭐라고? 엄청 평등한 거야.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평등한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 다른 건 다 안 평등해. 유전자가 있잖아. 저 사람 예쁘잖아. 저 사람 잘생겼잖아. 저기 능력 있는 사람 떨어지고 잘생긴 사람 붙어. 그거 유전자예요. 불평등해. 평등한 거 없다니까. 공부만 평등해. 왜? 자기가 입력하고 출력해서 답 쓰면 성적이 딱 나와.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정말 위대한 발명이 시험이래. 동의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으로 점수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무도 태클을 안 거는 거야. 그걸 찍어서 맞췄던 어떻게 맞췄던. 이해됐어? 나머지는 진짜 안 평등해. 평생 살아보면. 그러네. 어떤 애는 똑같아. 하루 종일 일하거든. 가게 차려놓고 식당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1시에 닫고 진짜 몇 시간 자는지 모르고 막 맨날 평생 일했거든. 근데 뭐 IMF에서 한번 막 당하고 코로나에 당하고 뭐하고 얘 아직 집도 못 샀거든. 어떤 애는 일하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냥 빚내가지고 아파트 하나 샀는데 저쪽 개발 간다니까 이거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는 집 그냥 아파트 4채야. 얘는 일을 하나도 안 했거든. 진짜 내가 봐도 친구인데 근데 아파트 4채야. 얘는 진짜 거의 15시간 18시간을 일했거든. 18시간을 일했거든. 얘 때문에 공독 사서 맛있다고 손님들 하고 뭐 얘 덕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 얘는 그냥 놀았어. 돌아다니고 술 먹고 우르르 가갖고 저기 아파트 비싸다 가면 줄 섰다가 아파트 하나 사고. 근데 얘는 집 4채고 얘는 전세도 지금 없어. 집이 가게가 힘들어갖고 전세 뺐어. 야 인생이 이렇게 겁나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근데 겁나게 열심히 하면 공부는 잘해. 평등한 건 딱 하나야 공부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기회는 생겨. 어디든 취업을 시키든. 왜?
저 사람이 다 포기하고 하나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우리 회사에 뽑으면 월급만 주면 다 포기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다. 사장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웬만큼 해놨다는 증거는 남겨놔야 돼.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일만 하는 게 신경 쓴 게 아니라 봐봐.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보지. 그래서 나한테 선생님이 그렇게 일하니까 선생님 원장님 친척이에요? 아들이에요? 비교돼갖고 선생님 저희 힘든다고 왜 힘들게 이렇게 만드냐고 적당히 이거 반만 하라고 왜 이렇게 나서냐고 적당히 하라고 진짜 똑같이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애가 똑똑해 그래서 남겨갖고 보강을 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만 보강하니까 우리 노는 거 같지 않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어머님이 이렇게 돼서 이 학생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에서 이걸 좀 시키죠. 그랬더니 또 선생님만 계속 전화하고 사람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전화 오잖아. 그럼 나만 찾아. 그럼 나만 바꿔줘. 그럼 내가 다 처리해. 나중에 보고 보니까 내가 전체 선생님 통화하는 거에 3배를 하고 있어. 3배에서 5배를 혼자서. 그러니까 차이가 그러면 주인이나 원장이 저 선생님 5배 열심히 하고 있어. 월급을 5배 주냐? 안 그래. 왜 그러냐면 운영을 해야 돼. 나 하나 나가면 나머지 선생님은 다 남아있지만 나 나간 거고 나머지 선생님 다 나가면 학원을 망해야 돼. 이해됐어? 근데 공부는 잘해도 뭐라고 안 해. 왜?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전국에 많아. 자, 어쨌든 학습 과정 속에서 어려운 게 있고 좋은 게 있어. 학습 과정 속에서 어려운 거 있고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어려운 거를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본인이 해봐야 돼. 학습 단계를 설정하고. 그러면 이 본인이 했던 거를 가장 내가 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아이들 계획은 다 실패해. 왜 실패하냐면 본인을 몰라. 왜 모르냐면 본인의 데이터를 기록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학 계획을 세우면 나는 단어를 50개 외우고 50개 몇 번 외워봤니? 그랬더니 없었대. 그럼 무조건 실패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보다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치면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그럼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학습한 걸 기록하는 거야. 누적 기록부. 그러면 이 기록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해줘. 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은 이렇게 조절하면 되잖아. 이거 빼고 이거 해야 되잖아. 이 시간엔 문제수가 너무 작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자. 이거하고 이거 합치려면 이걸 이 시간으로 올리면 7시면 난 수학 이렇게 시간도 정리가 되겠네. 7시는 수학 이렇게 그래야 루틴을 잡기 편하지. 그래서 시간도 바꿔주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걸 컨설팅 해주는데 이걸 기록해야 돼. 학습 누적부를. 이게 니네 집에서 쓰는 시간당 오늘 뭐 했지 그거야. 그거를 표 한 장에다 기록하는 거야. 이런 표 한 장에다 기록하는 거야. 여기다 30분에 한 칸씩. 자, 그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 내 생활을 바꿔나가면서 어느 시간에 내가 학습을 위해서 단련하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익숙해져. 그렇게 돼서 요게 한두 달이 모여져야 계획이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식인에서 나 이제 인생 각오를 했대. 군대도 나왔고. 근데 나 노베이스인데, 나 대학을 가고 싶대. 죽으라면 죽을 테니까 뭔가 계획을 짜달래.
근데 계획을 못 짜죠. 왜? 그 사람 능력을 몰라. 모르니까. 1시간에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우는 게 그 사람한테 적절한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뭐라고? 영어 단어를 외워보는 한계치가 몇 개냐고. 너 안 해봤지?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능력을 몰라. 그러니까 헬스장을 왜 가냐면 한계치까지 시켜. 코치가 옆에서 더더더더더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옆에서 한 개만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쉴게요. 또 하나 더 하고. 능력이 되시네요. 하나만 더 하자. 그럼 더 해. 그러면 자기 수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강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5개, 10개 외우다가 나중에 지나면 1시간에 100개 외우고 그래. 100개, 200개를 외워. 그러면 사람들이 학생들 뻥이라고. 실제 그래. 학원에서 1시간에 100개 주고 외우라고 그래요. 그럼 외우는 애들도 있어. 많이 외우는 애들. 그리고 까먹어. 그럼 다음번에 또 외우라고 하면 그 중에 있어. 그 전에 외웠던 게. 그러면 200개도 외워.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야 돼. 이걸 써놓고 본인의 한계치를 알아야 되고 본인의 능력치를 알아야 되고 요거를 계속 붙여지면 자 이거를 3년 쓴 학생은 이거를 3년 동안 쓴 학생은 3년 동안 학생은 본인이 3개월치나 이런 걸 짜. 그렇죠. 먹는 거랑 화장실 가는 거. 그럼 그대로 똑같이 살 수 있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100일을 계획을 딱 짜고 몇 시엔 뭐 하고 몇 시엔 뭐 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뭐 먹고 이렇게까지 딱 짜면 오차 없이 똑같이 살 수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기간에 자기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뇌에 싸면 결과가 아웃풋가 딱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외에 상황별 변화랑 수행평가 조언이나 세특이나 이런 것까지 돼야 내신이니까 이건 그냥 써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는 게 아니라 요는 그거야. 9등급 제 꼴등급이거든. 9등급부터 8급 요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1등급이 4%야 4%. 자 그럼 2등급은 이게 뭐 11%라고 치면 100명에서 10등을 해야 2등급이에요. 100명에서 10등. 그러니까 한 발에 25명이면 이거 4로 죽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2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등 해야 2등급에 반해서 1등 하면 1등급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 반에서 1등이었니? 그럼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1등급을 노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3등급만 쳐도 몇 등이에요? 3등, 4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직업국이에요, 직업국. 충대, 충남대, 충북대. 여기가 한밭대, 공주대. 이게 한밭대, 공주대, 여기가 충남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인서울.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명문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반에서 1등 해야 명문대 가요. 근데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25명, 30명 중에서 뭐 7등도 하고 5등도 하고 3등 했어, 2등 했어. 너 공부 잘했다 그러잖아요.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너 중학교 때 반에서 2등 되는데 어디를 이렇게 못 가? 못 가잖아요. 1등 해야. 그리고 중학교 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거는 공부 너무 할 게 많아요.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하고 싶은 애, 할 수 있는 애, 이런 애들 그냥 도와주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즐겁게 하라고.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즐겁게 공부하고. 왜? 마음이 다치면 다음에 시작을 못해요. 그렇죠. 마음이 안 다치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게 그게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걸 해서 시선이 이래. 니 따위가 뭐래. 쓰레기 이렇게 동조해버려. 그런데 회복을 못해. 힘들어도 네가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랬잖아. 근데 이만큼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다 하잖아. 이렇게 막 60단계, 70단계. 그럼 하버드가
저거 있잖아. 30% 하고도 서울대 간다고. 단 책 읽은 학생이. 근데 책을 안 읽었다. 그럼 30%더 해야 돼.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은 교과서를 안 읽어도 그냥 슉 수업 들을 때 한번 훑어본 것만 해도 교과서를 거의 다 알아, 내용을. 그러니까 바로 문제 풀어도 돼. 맞아요.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교과서로 뇌 훈련이 잘 안 돼. 부담되고. 그래서 어떤 책, Y책이든 무슨 책이든 소설책이든 어떤 책이든 글자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최대한 속도로 생각을 구성하면서 읽어보는 훈련을 안 하면 속도가 안 나네. 그럼 조양을 다 못하네. 자, 그러면 저 책 읽은 시간 없어요. 그냥 줄여서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그랬을 때 1번은 한자급수야. 한자급수. 국어 대신에 한자급수 능력. 이걸 쓰는 거야. 하루에 30분씩. 20분을 써도 돼. 근데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학문, 학교, 학생이면 학문, 이렇게 학교, 학생 이렇게 하면 땡땡하고 설명이 있거든요. 한글로. 네. 요 학교라는 한자를 못 써도 이 학교를 설명해주고 학문을 설명해주고 요거 읽어주면 이 학이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이 학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쓰고 이 학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의미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한자 급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단어 까먹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문장으로 하루에 10문제, 20문장, 20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이게 누적되면 이렇게 영어 단어장을 사서 그냥 영어 문장을 읽어요. 하루 30문장씩. 그래서 끝까지 한 번 읽고 이걸 삥삥삥삥 10번 읽은 다음에 이거 외워봐. 그러면 이틀에 외울걸요. 맞아요. 영어 문장을 읽는 거예요. 단어장을 사게 해서. 한자 급수를 하고 영어 문장을 하고. 세 번째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반절로 나누던 이렇게 줄 맞춰서 또박또박 하루에 10개든 20개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국영수예요, 국영수. 연습장에다 풀어야 돼. 연습장에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고. 근데 그러려면 책도 읽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니까 한자 금식 20분, 영어 문장 20분, 수학 20분으로 5문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1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책 읽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한자 금식 끝나고 책 30분 읽고 영어 문장하고 책 30분 읽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책 30분 읽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장기간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지. 잘하려면. 그러면 실제로 한자 급수 설명해주는 영상 찾아놓고 그거 10분 본 다음에 책 읽고 영어 문장 10문장 설명해주는 문장 찾아놓고 10분 본 다음에 책 읽고 저번에 수학 5문제 10문제 풀어주는 거 보면 같이 들으면서 써보고 또 다시 책 읽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강남구청 인간이 5만원 주면 아마 전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강남구청 인간. 그 다음에 EBS예요, 교육방송. 근데 교육방송 돈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강남구청이 더 싸요, 차라리. 강남구청 인강이 1순위고 교육방송이 2순위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무료로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 무료 유튜버들. 요거 추가로 참가해서 보는 거.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세상이 변해서 이제 챗GPT가 활성화되면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질문할 수 있어. 알아야 질문이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은 답을 내포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바라는 답을. 그래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어. 나중에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질문한다는 것은 돌려서 답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정리하자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문화 충격을 느껴요.
여기 시험을 요새는 더 안 보기 때문에 더 충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딸 똘똘하다고 생각했는데 중1 때 또 안 하기도 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들 되기도 해서 이 첫 시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첫 시험이. 이거는 6년을 좌우해요. 고등 첫 시험도 중요해요. 요거는 3년을 좌우해요. 요 공부한 만큼 3년을 하면 더 많이 하면 많이 했다 그러고 이걸 조금 하면 이거보다 적으면 좀 덜 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공부 이 고등 공부의 기준이 돼서 이 시험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수능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수능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대학을 정하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게 고시나 취직 시험이에요. 이렇게 인생에 4대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집안에 돈만 있으면 붙을 때까지 해줘도 되거든요. 구수를 하던 십수를 하던.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없고요. 요 수능은 재수를 한 번 할 수 있어도 삼수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는데요. 요 첫 시험은 고등 공부의 양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고등 넘어갈 때 겨우 3배 많이 하고 이 중등 때 고등 수준으로 연습을 안 하고 갑자기 하니까 이 헬스 무게를 갑자기 3배 주면 힘들어 죽죠. 애들이. 근데 10배 줘봐요. 근육 끊어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야 돼. 중학교 때 고등 수준으로. 한두 번을. 몇 번은.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초등에서 중등 갈 때 이것도 10배 차이예요. 심리적으로. 왜 그러면 초등 총정리 사가지고 제가 이틀 해주니까 해줄 게 없더라고요. 과외해달라고 해가지고. 이틀 설명해주고 풀어. 그러니까. 뭐 95점이에요. 와 과외 끝. 이틀 하면 과외 끝이에요. 똑똑한 애들은. 그러니까 중등은 이틀로 안 돼요. 한 과목이 이틀이야. 빨리 해도. 그죠? 그럼 7과목이면 2, 7, 14, 14배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0배고 여기도 10배인데 여기는 30배, 여기는 10배. 문화 충격 느끼지 여기서. 그러니까 첫 시험 보기 전에 왜? 이때 잡는 높이에 따라 이 전체 수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물이 바뀌고 여기서는 네 인생이 바뀌고 여기서는 직업이 바뀌고 여기서는 수입이 바뀌고 이렇게 점점 줄어. 그러니까 이 중1, 중2 첫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여름방학 시작하면 여름방학 전까지는 지금처럼 여유있게 해줄 테니까 여름방학 때는 단계별로 해서 힘들어도 그보다 더 줄게 해줄게. 첫 시험 지나면 여름방학 때는 협조 부탁. 왜? 이해됐지? 그거를 내가 많이 시켜도 많이 시킨 게 아니라고. 아직은 할 수 있는 만큼 시킬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는 1년 더 남았으니까 그거 한 60% 70%만 해도 잘한 거야. 원래 1년 차이가 되게 큰 거야. 야, 잘하라는 시절에는 1년 후에 보잖아? 못 알아봐. 고3 애들 여학생들을 막 수업하고 1년 후에 쳐다보면 못 알아보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고 딱 지나가잖아. 그럼 누구세요? 맞아. 저 누구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못 알아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자, 다 얘기했고 봐봐. 네가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 엄청나게 막 많이를 했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설령 올백을 맞았어도 중학교 거에 뭐라고? 4, 5등급 수준 공부량이라고. 고등학교 거에. 이해됐어? 그러면 이런 올백이면 고등 수준 돼. 그러니까 평소에 영수만 고등 걸 막 하고 막 공부를 하다가 2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다 맞았다 그러면 고등 수준이야. 이해돼? 2주 정도 공부하고 문제 풀었는데 쭈루룩 뽑아주세요. 조금 앉으면 하루에 3, 400문제 풀어버리고. 그래서 2주 정도 딱 했더니 하루에 300문제씩 하면 3,000, 4,000문제를 2주 만에 풀고 그 정도 되면 고등 수준이야. 그리고 지금 얘기해본 거는 상상한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경험해본 거 중심으로만 얘기한 거야. 실제로 있어. 알겠지? 근데 왜 그 얘기를 해주냐면 봐봐. 네가 참고 공부하면 할 수 있어. 3등급에 특화된 것 같아 너. 너 공부 잘할 체질이라고. 그리고 너는
머리는 네가 더 좋은 것 같거든. 아,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머리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정착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걸 했는데 하다가 지겹잖아. 확 안 해버릴 성격이라 얘는 질리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시키면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시켜야 돼. 이해돼? 근데 잘하는 건 네가 잘할 처음으로. 근데 너 나중에 네가 안 한 거니까 나 봐봐. 네가 안 한 거니까 질투하면 안 돼. 어? 하고 질투하는 건 인정하지만 오케이? 어?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왜 나는 이만큼 안 돼요? 아니 이게 쌓인 거라니까 공부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습관인데 제가 습관이 저보다 잘 들었는데 몸매가 나보다 좋아 그 사람이. 그럼 너도 헬스해.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하려고 헬스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야채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토할 만큼 하고서 한대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도 헬스 중단하잖아? 절제 안 하잖아? 그럼 근육 풀어줘가지고 아저씨 되는데 바로. 이해됐지? 어?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잘하는 거는 헬스랑 똑같다고. 왜? 전국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최적화됐느냐의 차이요. 이것도 통과하는 그냥 경쟁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다 했는데 이것까지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니네처럼 어릴 때 하는 것보다 나이 먹어서 하는 게 효과는 더 좋기는 해. 무슨 얘기냐면 막 키 187에 막 94kg짜리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죽어도 좋대. 그래서 그냥 평생 딱 내 말대로 한 애가 딱 3명인데 그중 한 명이 죽어도 좋대. 그래서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 반 쓰고 그걸 다 쓰고 외우지 않으면 수업도 안 시켰어. 외운 다음에 수업 시키고 이렇게 해서 50일 딱 하니까 수능 점수 240점 올랐어. 50일 만에. 근데 걔 입원했어. 병원에. 링게를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못하진 않는데 애들이 다 포기해 하다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루한 단순 반복이거든. 그리고 이걸 외워 그랬는데 내가 외우기 싫잖아? 그러면 누가 뭐래도 안 외워져 머리는. 이게 튕겨내는 능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애가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래. 그래서 앉아있어. 15시간 앉아있는데 딱 한 줄 읽었어. 싫어요 이것도. 그런데 걔가 나중에 대학교 가고 꼭 자격증을 따야겠는데 취직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옛날에 쌤하고 해봤잖아요. 내가 앉아서 15시간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멍하니 앉아있는 길에 선생님이 읽으라며요. 20번이든 100번이든. 그래가지고 자격증 문제를 그냥 계속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읽었대. 영상 들으면서 읽고 뭐하고 읽고 계속 읽었대. 그래서 찍어서 아슬아슬하게 60몇 등 나와서 자격증 땄대. 그래가지고 취업했어. 그래서 연봉 센데 취업했어. 그 자격증 따갖고. 계속 읽으니까 되더래. 자기가 15시간도 그냥 읽었는데 뭐 그냥 읽느니 조금 더 읽어보지 뭐. 근데 그 조금 더 읽어보지가 안 돼. 봐봐. 억지로 시키면 공부는 안 돼. 그 자기주도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니네가. 그리고 기왕에 앉아있으면 내가 한계치까지 빡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적당히 해. 시험은 경쟁이거든. 전국 등수가 나오거든. 근데 공부는 적당히 해. 그러니까 점수로는 밀리는 거야. 실력으로는 안 밀릴 수도 있는데도. 이해됐지? 그런데 그렇게 점수해서 뭐 전국 등수로 점수가 나왔다고 뭐 내가 더 행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행복도 나중에 소소하게 쌓아나가야 되는겨. 근데 취업할 확률은 더 높다고. 왜? 사장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저렇게 공부하려는 내가 시키면 돈 주고 안 잘리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일을 해주겠지. 가족이 아빠, 엄마 밥 먹어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야 사장님이 일 시켜서 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지 하고 뽑아준다고. 취업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라고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알겠지? 응?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4학년 5학년도 한다고 아들이. 근데 여유 있게 시키는 거야. 니네 천천히 쿠션 여유 6개월 준 거야. 지금 6개월 아니고 4개월 그 정도면 되지. 여름방학 때 이렇게 활동 걸어도 되지. 응? 너는 그냥 편안하게 따라와. 그리고 이거 놓칠 것 같으면 얘기해. 응? 근데 따라갈 수 있으면 그냥 따라와.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다 됐고요. 수고하셨고요. 왜 이 얘기를 해주자면 완벽한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순차적인 단계, 등급, 얼마큼 공부해야 이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점수 안 나온 것이지 그거하고 되게 차이나. 나는 충분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쟤보다. 그거는 자기가 오해하는 거라고.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그 점수를 맞을 만큼밖에 안 했는데 왜 자기 머리 탓을 하냐고. 자기가 아직 습관이 안 된 것 뿐이고 노력을 안 한 것 뿐이고 거기까지 안 한 거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 생활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머리 탓이 아니라고. 자, 머리는 재능이, 공부는 재능이냐? 재능 맞죠. 운동처럼. 근데 90점까지는, 중학교는 95점까지는 노력하면 다 돼요. 95에서 100점 사이가 재능이에요. 중학교 거는. 고등학교 거는 90점까지는 가능해요. 90점부터 100점 사이가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수능은 서울대 컷까지는 노력으로 돼요. 그럼 서울대 안에 들어가서 이과나 이런 것들 있죠? 서울대 입학할 때도 조금 몇 명은 서양상 문제나 이런 게 재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탓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덜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본인이 남들보다 안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판단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안 했다, 덜 했다,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화하고 본인이 똑똑하니까 중학교 때 공부 조금 하면 막 98점도 나오고 100점도 만약에 나오면 그렇다고 만족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98점, 100점이 나올 것 같다고 열심히 하면. 지금 계속 100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98점, 100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헐? 엄밀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울 여행 돌아다니면 미리 일정을 알려줘야 덜 답답한 것처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이거 50%만 해도 서울대 간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방송은 종료하고 그 다음에 녹화는 종료하고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